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는 경제적 자유아빠 달봉이 아빠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삼성전자, 여러분 다른 반도체주 그리고 미국 증시 역시 마찬가지였죠. 전반적으로 하락세였는데 그나마 삼성전자 오늘 역시나 다른 반도체 다 내릴 때 삼성전자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그래도 호재하고 앞으로 향후 반도체에 대한 미래가 밝죠. 그걸로 우리가 위안을 삼아야 되겠습니다. 일단 3월달 일단 그 배당 기준일까지 잘 들고 계시고, 그래도 장기 투자를 위해서 우리가 들고 있는 거니까 엄청나게 폭락을 하거나 그럴 염려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것 삼성전자 또 해냈습니다. 이 메모리 분야죠. 부동의 세계 1인데 이 초격차 HKMG DDR5죠. 이제 서버 DDR5로 교체가 거의 이루어지겠지만, 일단 이것도 역시 삼성전자니까 이런 쾌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 DDR5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일단 이게 기존의 DDR4 대비 2배 이상 성능을 자랑한다니까, 일단 하이K 메탈 케이트 이 공정으로 업계 최초죠. 무려 용량이 512GB DDR5입니다. 이 메모리 모듈을 개발했다는 좋은 소식과 더불어서 또 이 메모리를 건들고 있죠. 여러분, 제가 미국을 욕을 하거나 이런 걸 떠나서 참 세계 최강대국으로서 해도 너무한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여러분한테 그 얘기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와 물론 메모리 1, 2위를 다투고 있는 2위죠. SK하이닉스. 이 메모리 독주 이걸 제동을 걸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그 바이든 행정부죠. 그게 대한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 얘기를 후반부에 말씀을 드리고, 일단 좋은 얘기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이렇게 매번 초격차 기술을 만들어내는 것만 하더라도 주주로서 뿌듯합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업계 최초로 하이K 메탈 게이트 이 공정을 적용한 업계 최대 용량 512GB DDR5 이 메모리 모듈을 개발을 했는데, 일단 DDR5 이 차세대 D램 규격으로 기존의 DDR4죠. 이거 대비 2배 이상의 성능입니다. 대단합니다. 그리고 향후 데이터 이 전송 속도 또한 계속해서 확장될 전망인데, 일단 1초에 30GB 용량의 UHD 이 영화 2편 정도를 1초에 처리할 수 있는 속도입니다. 어마하죠. 앞으로는 뭐가 더 나올지 궁금합니다. 삼성전자가 이번에 그 개발한 고용량 DDR5 이 모듈 자체가 업계 최고 수준의 이 고용량, 고성능, 저전력 이걸 구현해서 차세대 컴퓨팅, 대용량 데이터 센터, 인공지능 이러한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핵심 솔루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데이터 센터 인텔을 빼놓고 절대 얘기를 할 수가 없죠. 물론 협력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 이 인텔 얘기를 제가 뒤에 같이 버무려면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개발된 DDR5 이 메모리가 메모리 반도체 공정의 미세화 여기에 따른 누설 전류죠. 이걸 막기 위해서 유전율 상승, 즉 K 상수, 이 K를 높은 물질을 공정에 적용을 해서, 그리고 고성능과 저전력 동시에 구현한 것이 특징이라는데, 일단 여러분 유전율 상수 이 K 몰라도 됩니다. 저도 모릅니다. 이런 것까지 우리가 알 필요는 없죠. 얘기를 해달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까지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제 머리가 빠개집니다. 자,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HK 이 MG 이게 적용된 삼성전자 DDR5 이 메모리 모듈 자체가 기존 공정 대비 전력 소모가 약 13%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데이터 센터 메모리 이 데이터 센터와 상당히 연관이 있죠. 그리고 이 데이터 센터와 같이 전력 효율이 중요한 응용처에서 최적의 솔루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품의 그 범용 D램 제품으로 처음으로 8단 실리콘 관통 전극입니다. 즉 영어로 스루 실리콘 비아라 하는데 TSV 이 기술이 적용됐답니다. 적용됐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저도 실리콘 관통 전극 모릅니다. 자, 여러분 저보다 더 메모리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익히 이해하겠지만, 우리 주린유 분들이나 이 메모리, 이 반도체 시스템 테크적인 거 솔직히 몰라도 돼요.
세계 최초 초격차로 개발했다는 그 사실만 알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삼성전자 이 고용량 메모리 시장 이 향후 확대 그리고 데이터 기반 응용처 이 확산에 따라서 물론 그 16GB 기반으로 한 이 8단 TSV 이 기술을 적용해서 DDR5나 그리고 512GB 이 모듈을 개발을 한 건데 사실 뭐 삼성전자 여러분 2014년 세계 최초로 범용 D램이 DDR4 이 메모리를 그때 당시에 4단 TSV 공정으로 적용을 해서 그리고 64GB에 64GB에 256GB까지 고용량 모듈 제품을 서브 시장에 한번 선보인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개발을 다시 한 거죠. 자,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이 상품 기획팀 이 손용수 상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하고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이 기술을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업계 최초로 HKMG 공정을 메모리 반도체에 적용했다. 이렇게 공정 혁신을 통해서 DDR5 이 메모리가 뛰어난 성능 그리고 높은 에너지 효율 그리고 자율주행과 향후 스마트시티 그리고 의료산업 활용 분야는 계속해서 확대될 걸로 전망이 되고 그리고 뭐 고성능 컴퓨터 발전에도 아마 더욱 가속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 어이가 없고 코가 막히고 기가 막혀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제가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서 함께 이거는 꼭 공유를 해봐야 되겠다 싶고 그리고 뭐 미국을 우리가 건들 필요는 없겠지만 상당히 좀 지혜롭게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는데 일단 이 인텔 이 메모리 그리고 IO 테크놀로지 총괄이 있습니다. 이 VP 캐롤린 듀란이라는 이 사람이 처리해야 할 데이터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그 향후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나 그 네트워크 엣지 컴퓨터 등에서 이 차세대 DDR5 이 메모리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인텔은 인텔 제온 스케일러블 이 프로세서인 이 사파이어 레피지라고 있습니다. 이거랑 호환이 되는 DDR5 이 메모리를 선보이기 위해서 삼성전자하고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뭐 인텔의 데이터 센터죠. 인텔하고 삼성전자가 개발하고 있는 메모리 이건 상당히 인텔이 세계 최고의 반도체 회사죠. 물론 인텔의 입김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인텔에 엄청난 메모리를 제공을 해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협력 관계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는 적과의 동침입니다. 자, 인텔이 파운드리를 선언을 하고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의 일격을 가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자, 이런 인텔이 얼마나 야욕을 드러내고 있는지 낱낱이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겔싱어 이분이 저는 사실상 후덥지근하게 보이고 동네 아저씨처럼 참 그래 정감이 가고 그래도 기술적으로 CEO 이 기술통이죠. 누구보다 삼성전자를 이해를 잘 할 거라 생각을 했는데 뭐 냉엄한 이 기술의 세계에서는 오늘의 적, 오늘의 아군 말 그대로 총만 안 들었지 전쟁터입니다. 이 겔싱어가 BBC하고 따로 인터뷰를 했는데 물론 이 인텔 자체 설계에 기반한 칩을 생산해서 고객사들한테 공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미국 애리조나주 오커틸로에 200억 달러죠. 약 한 22조 팩 공장을 두 곳을 짓고 그리고 아일랜드 킬달레 지역 공장도 크게 확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인데 아시아가 글로벌 생산량 80% 독점 즉 파운드리를 일단 얘기하고 있는데 메모리는 뒤에 제가 얘기를 하고 일단 파운드리 물론 과거에 노동 집약적인 어떻게 보면 위탁 생산이죠. 열심히 최첨단 두뇌를 가지고 설계를 열심히 하면 그 설계도를 받아서 열심히 만들어내는 건 이 아시아 쪽으로 특화가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뭐 대만의 TSMC 그리고 삼성전자 왜냐하면 분업이 확실하게 돼 있는 거죠. 전 세계에서 보면 지금 이 얘기 자체를 제가 얘기를 하려는 게 미국이 전 세계 시스템 반도체 거의 70% 70% 정도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이 그 설계에 대해서는 확실히 잡고 있죠. 삼성전자 특히 대한민국은 이 팹리스죠. 이 설계 분야가 엄청나게 취약합니다. 하지만 이 삼성전자가 그나마 좀 열심히 하고 있겠지만 일단 자기네들도 거의 독점을 하다시피 하는데
이 말이 과간인 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이 자기네들이 일단은 뭐 우리 아시아에 이게 80% 정도 독점을 하고 있으면 너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분산을 시키고 자기네들이 들고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게 자기들은 시스템 반도체 거의 뭐 70% 정도 독점을 하고 있으면서 그럼 자기들 시스템 반도체 독점을 하고 있다면 거기 분산해서 아시아에 골고루 나눠주고 시스템에 대한 핵심 기술 이전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자기는 그거는 움켜쥐고 있으면서 이 파운드리 최근에 이 공급 부족 그렇기 때문에 이 산업에 전반적으로 위기가 오니까 이제 파운드리 자기네들이 어느 정도 들고 가겠다. 그리고 TSMC도 뭐 어떻게 보면 엿됐죠. 잘못하면 향후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인텔이 애플까지도 잘하면 뺏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고객처까지도 뺏어갈 수도 있죠. 결국에는 바이든 정부가 자기네 나라로 어떻게 보면 이 파운드리를 공장을 세우기 위한 그러한 행정적인 이러한 절차 중에 하나의 일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는데 일단 이 얘기는 일단 이쯤으로 하고 제일 중요한 그 바이든 행정부 지금 우리 그 산업연구원이죠. 거기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일단 바이든 행정부가 삼성이나 SK하이닉스 이 메모리 독주 제동을 걸 가능성이 있다. 이 얘기로 이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산업 현안 해결을 빌미로 해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독주를 제동을 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진단이 나왔습니다. 물론 진단입니다. 산업연구원 25일 날 발표를 했는데 미국 글로벌 반도체 산업 이 재편 시동이죠. 물론 그 새 질서를 대비한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 이런 제목의 보고서인데 물론 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이 반도체를 포함한 4개 품목을 대상으로 해서 한 100일간의 공급망 조사를 지시한 행정명령이 있었습니다. 14017 혼데 전격 서명한 사실이 거론을 하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 감염증하고 반도체 풍기 그리고 산업 현안 해결 목적으로 해서 이러한 행정 서명을 했는데 일단 기저에는 첨단 산업의 그 주도권 장악 그리고 중국 견제가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에는 공급망 조사 이후에 미국은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가치 사슬이죠. 이 재편을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핵심의 주력 산업이 반도체 산업에 향배를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데 일단 이 보고서가 미국의 반도체 수입 구조는 지금 현재 노동 집약적 제품을 생산하는 이 동남아시아를 제외하면 사실상 유럽하고 동북아 중심으로 국가별 수입 비중은 고른 편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메모리 부분에서는 한국 파운드리 및 외주 패키징 테스트 여기서는 대만의 점유율 메모리는 한국 이게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위협 요인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의 뭐 자기네 나라 위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은 시스템 독보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으면서 일단 파운드리하고 메모리 우리가 뭐 우리나라가 이걸 가지고 무기화할 수 있는 건 택도 아닌 거죠. 그리고 파운드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가지고 너희들한테 주문을 안 받겠다. 꽁꽁 감추겠다. 이게 아니죠. 미국이 어떤 나라인데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 중국 견제에 대한 그런 게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그래도 모르죠. 이 행정 서명을 하고 이 조사가 끝나고 나서 향후 삼성전자 메모리 여기에 또 뭐 칼을 들이댈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이 인텔이 사주를 받고 향후 이 메모리까지 손을 뻗칠지 지금 파운드리까지 뻗치는 거 보면 어떻게 보면 가관인데 이 초기화 기술을 하루 사이에 능가할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이 얼마만큼 파운드리를 잡아먹겠다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어떻게 보면 기존에 사업을 하다가 접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건데 다시 한번 들고 일어났다는 게 얼마만큼 미국에서 지원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좀 약간 좀 얼토당토안한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자, 보고서에서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 미국의 메모리, 비메모리 부분의 첨단 공정 기술 이 보유 외국 기업들의 미국 내 신규 생산 시설 투자 유도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것 같지만 또 국내 가치 사슬의 경쟁력 제고를 추진하는 것하고 어느 정도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국의 메모리 부분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독주에 일정 부분 제동을 걸 가능성도 어느 정도 존재한다는 그러한 우려까지 제기를 했습니다. 자, 이 보고서
가능성은 작지만 미국이 첨단 반도체 이 조달을 의존하고 있는 한국하고 대만, 일본 이 동북아 공급망 주요국하고 그리고 중국 간의 이 반도체 중간재 교육을 대상으로 해서 제재를 발동할 수도 있다. 이러한 여지까지 있다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보고서가 그냥 나온 보고서가 아니고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 것 같아요. 다만 그 한국이 그 메모리 부분에서 마이크론하고 같은 미국 업체와의 경합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지만 이 파운드리 부분에서는 시장 점유율이 어느 정도 상승이 기대된다. 이렇게까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글로벌 반도체 산업 이 재편 시도 자체가 현실화할 경우에는 우리나라 이 반도체 산업의 국제적 위상에 중대한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일단 보고는 있는데, 일단 우리 반도체 산업 물론 공급망 구조나 특히 대한민국은 반도체 수출 비중 60%를 상회하는 중국과의 연결 구조를 면밀히 분석을 하고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해서 미국의 행동 시나리오 대응 방안까지 어느 정도 수립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넋 놓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특히나 이재용 부회장 부재 중이지만 좀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이 반도체 구조가 재편을 되고 지금 가파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빠르게 해결이 좀 됐으면 좋겠고, 자 여러분 오늘 좀 이만하겠습니다. 일단 뭐 삼성전자 메모리 초격차 쾌거죠. 그리고 이 메모리에 대한 독주 가능성, 그리고 인텔 향후 향방, 자 모든 걸 참 복잡합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 관심을 가져가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장기 투자 너무 악재적인 요소가 조금씩 스물스물 일어나려는 그런 것까지 우리가 견뎌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곁에는 제가 계속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